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AI 투자의 자금 출처, 기술과 금융의 만남입니다. 네. 이 AI 모델 운영 인프라 구축에요. 올해만 해도 4천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고 2030년까지는 최대 6조 7천억 달러.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데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막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또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 자금 흐름의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거대한 기술 혁명이 금융이랑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거대 기술 기업들, 빅테크라고 하죠.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핵심일 겁니다. 아, 방식이 변한다고요? 네, 그냥 예전처럼 번 돈으로 투자하는 걸 넘어서요. 새로운 자금줄, 특히 이제 부채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배경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들 위험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투자 규모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같은 설비 투자를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미국 전체 상상 산업기업 투자를 합친 것보다도 클 정도예요. 와, 정말요? 네, 심지어 최근 분기 미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투자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10년간 보면 주가가 8배나 오르는 등 엄청난 성과를 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 자산을 보면요. 부동산이나 설비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뭐랄까, 최첨단 기술 기업인데 마치 전통적인 그런 중후장대, 제조업체처럼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전통적으로는 영업활동으로 번 돈,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설비 투자도 하고 또 주주들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거요. 예. 이걸 균형 있게 썼죠. 2023년 이후만 봐도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회사만 해도요. 한 8천억 달러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목적에 거의 반반씩 나눠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방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핵심은 그겁니다. 설비 투자가요.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격차라는 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금 조달 격차요? 네, 모건 스탠리 분석을 보면 앞으로 한 3년 동안 이 격차가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1조 5천억 달러요? 와. 네,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써야 할 돈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부족한 돈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메우고 있는 건가요? 그게 놀라운 점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상당히 꺼렸던 부채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부채요? 네, 원래 이 기업들은 현금을 막 쌓아두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AI 투자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니까 외부 자금 조달, 특히 빚을 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부채가 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지표에서 딱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기술 기업들의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액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나 급증했어요. 70%나요? 네, 알카빗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회사채를 발행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는 더 극적이에요. 현금 보유액은 줄었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 금융 리스, 이게 사실상 부채거든요. 그렇죠. 이게 2023년 이후 거의 3배가 늘어서 4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심지어 장부에 아직 안 잡힌 관련 부채까지 합하면 1,40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외부 자금에 의존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야. 또 메타도 3호 신용펀드한테서 300억 달러 빌리는 걸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 부채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시장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대출 채권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요. 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파는 시장인데요. 이걸 보통 유동화라고 부르죠. 유동화요? 네. 기본적으로 대출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인데 이 시장이 2018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 말고 다른 AI 경쟁사들은 어떤가요? 자금 조달 방식이 좀 다른가요? 이 경쟁자들은요,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버요. 네. 예를 들어 AI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는
엔비디아 칩 사려고 사모펀드나 채권 투자자들한테서 막대한 돈을 빌렸고요. 플로이드 스택이라는 스타트업은 자기들이 가진 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요. 집을 담보로요?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XAI도 50억 달러 부채 조달한 다음에 또 12억 달러 추가 차입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너도 나도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AI라는 기술 혁명이 금융 혁명과 만나고 있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실리콘밸리의 기술 엘리트들하고 월스트리트의 금융 엘리트들, 특히 요즘 뜨는 사모펀드 같은 새로운 금융 강자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 같은 실물 자산 인프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이제 단순히 투자하는 걸 넘어서 실물 경제의 주요 대출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AI 분야에서는 결국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갈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이 기업들의 과감한 자본 조달에 이끌고 동시에 금융시장 자체가 소수한테 집중되는 경향이 투자자들의 대규모 대출을 부추기는 뭐랄까 서로를 강화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AI 기술 경쟁에 필요한 그 막대한 자금이 이제 기업 내부 현금을 넘어서 외부 부채 시장으로 아주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긴밀하게 엮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미국의 기술과 금융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거지만 동시에 과거 철도 투자 광풍이나 닷컴 버블 때처럼 자본 지출이 급증했던 시기마다 반복됐던 과잉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파산 위험, 이런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네, 특히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은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AI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이라는 그 위험까지 함께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부채를 통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에요, 이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 실현이 생각보다 더디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부담과 위험은 최종적으로 누가 가장 크게 짊어지게 될까요? 기업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기업의 주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새로운 자금 흐름에 돈을 댄 대출기관들일까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